자,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대학 간판이 먼저냐, 아이가 원하는 학과가 먼저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스카이 대학 아무 학과나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중위권 대학이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학과로 가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으시고요. 특히나 입시 제도가 계속 바뀌는 요즘에는 더욱 헷갈리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 문제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선택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언제까지 뭘 열어둘지를 설계하는 문제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고민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정리를 해서 생각 정리를 할지 이 현실적인 방법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현실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선 명문대 간판의 힘은 여전히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상위권에서는 대학 간판의 힘이 여전히 강력하죠. 이 동문 네트워크, 전과나 복수 전공의 유연성, 교환학생이나 인턴십 파이프라인 등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의대나 최상위권을 노리는 경쟁 구간에서는 과학고나 전국 자사고의 최상위 학생들과 일반고 1등급 초반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죠. 이 구간에서만큼은 간판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명문대만 나오면 취업이 보장되는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전처럼 명문대만 가면 끝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학과의 간판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역량을 기르느냐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적합성이 무기가 돼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진정성이 경쟁력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학종에서는 단순히 내신 성적만 좋은 학생보다 자신의 진로를 깊이 탐구한 학생이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단, 이 부분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내신은 여전히 신이고요. 내신이 비등비등한 경우에 이 아이에 대한 변별력을 진로에 대한 진정성으로 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아이가 특정 학과에 대한 강한 관심을 보인다면 이걸 학습 동기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다른 길을 가게 하면 오히려 학습 의욕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단, 선택 과목의 위계성은 지켜야 되는데요. 진로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기본기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대 진학을 희망하는데 물리를 피하고 생명과학만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갈 수 있는 학과가 4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려요. 대학에서는 과목 선택의 위계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둘 다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되냐? 첫 번째, 브랜드 자산과 학과 적합성을 동시에 고려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주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 교통체증 예측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 관점에서 본다면 정책 분석, 이해관계자 인터뷰, 협업 보고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학과 관점에서 본다면 데이터 모델링, 실험 설계, 코드나 프로토타입 제작 이렇게 하면 같은 활동으로 두 방향 모두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초기에는 옵션을 넓히고 나중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 고1, 고2 때에는 브랜드와 학과 모두를 고려한 활동을 좀 하시고요. 고3이나 대학 진학 후에 조금 더 명확한 방향을 잡는 게 현실적인 루트가 되는 겁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두시면서 상위권 대학과 다양한 학과에 모두 접근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무전공도 나오고 전공이 없이 일단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좁히는 그런 학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 10분 만에 간단하게 아이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체크리스트 항목을 한 0점에서 2점 정도로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체크리스트 아래에 올려둘 테니까 그걸로 아이랑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어떤 부분을 평가를 하는 거냐면 몰입도, 아이가 관심 분야에 주 6시간 이상 자발적으로 시간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증거성, 해당 분야에 구체적인 결과물이 2개 이상 있냐, 그리고 세 번째 유연성, 목표 대학의 전과, 부전공, 연계전공 등의 옵션이 명문화가 되어 있냐, 그다음 네 번째는 현장성, 멘토링, 인턴십, 연구실 참여 등의 실제 파이프라인이 존재하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출구의 다양성, 졸업 후 진로 옵션이 3개 이상 되는가 해서 7점 이상이 나온 쪽을 1순위로, 5, 6점이면 브랜드와 학과를 조합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좀 체크리스트를 간단하게나마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면 되는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상황은
아이가 원하는 비인기 학과대 부모가 원하는 상위권 간판이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의 자유전공학부나 학부제로 입학을 하는 걸 좀 고려를 하시고요. 1학년 때 해당 비인기 학과 수업을 미리 들어보고 교수님과 면담이나 연구실 인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한 방향을 정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방향을 좀 좁혀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인기 있는 간판과 전공 몰입에 대한 확신에 상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코딩이나 실험을 정말 즐긴다면 전공이 강한 대학을 좀 선택을 하시고요. 교환학생이나 산학 프로젝트를 통해서 브랜드를 좀 보완하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아직 방향이 불명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정책, 현장이 동시에 포함된 프로젝트를 하나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약, 학교 급식 데이터 분석, 지역 보행 안전 같은 주제로 좀 이렇게 아이가 여러 가지가 포함된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어디가 재밌지를 좀 찾아가는 그러면서 앞에 있었던 상황 1, 2로 다시 몰아간다거나 아니면 방향을 좁혀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좁혀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만 양면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지원을 해주는 지원 전략도 양면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모님의 지원 전략 중에 이 포트폴리오도 두 축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브랜드 중심이다, 인기 있는 학교 중심이다, 간판 중심이다 그러면 자유전공학부나 융합계열 등의 이 전과나 부전공이 좀 유연한 학부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 한 축,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나 연구실, 프로젝트가 강한 학과 중심으로 짜는 거를 이렇게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아이가 좀 선택에 좀 객관적인 선택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생기부에도 아예 처음부터 융합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좀 어떤 개념, 한 가지 개념의 탐구 보고서를 쓸 때 두 가지의 핵심 개념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확장 심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적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A/B 테스트한 것들 자체가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학과나 학과 적합성들을 자꾸 좁혀나가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이의 실력과 자세가 우선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간판이든 학과든 결국 그 경쟁을 버텨낼 기본 실력과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워도 기본기, 내신 등급이 부족하면 의미가 없어요. 선택지가 많이 낮아집니다. 아이가 스스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를 키워줘야 됩니다. 아이가 공부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그걸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잘했어 라는 단순한 칭찬보다는 아이 스스로 뿌듯해, 노력하니까 되는 것 같아 라고 이런 성취감을 느껴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아이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되고요. 아이의 시작조차 못 해보고 끝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안전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우리가 바로 실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부터 할 수 있냐? 첫 번째, 관심 주제부터 하나를 일단 정해보세요.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 하나를 골라서 한쪽짜리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결정표를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항목을 실제로 점수로 채워서 아까 그 체크리스트를 1순위, 2순위 전략을 실제로 만들어서 해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는 지원 포트폴리오를 두 축으로 실제로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번 주부터 바로 실행에 옮겨서 결과물들을 찾아내고 좁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간판이냐 학과냐는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한 요소고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초기에는 옵션을 넓혀두고요. 확신이 생기는 시점에 집중도를 높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스스로 동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아이가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아이가 어떤 간판이든 어떤 학과든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